안녕하세요. OA 실무의 최영일 교수입니다. 10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OA 실무, 우리 함수를 이어가는 10주차 수업입니다. 10주차 수업에서 지난주에 제가 미처 많이 진도를 못 나간 부분들을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왜 중간에 진도를 나가다가 좀 다음 주에 하겠다라고, 이번 주에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함수가 자꾸 막 여기저기 튀어나오다 보면 여러분들 좀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함수에 대한 내용은 좀 난이도가 있다고 할까요? 난이도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없지만 여러분이 보기에는 있을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좀 집중적인 예제를 가지고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번 주로 잡았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진도 나갈 내용은 함수의 중첩입니다. 함수를 두 개 이상을 동시에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서 하나씩 함수를 사용해서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지 그것만 이해하고 외워두고 함수 안에 들어가는 수식만 꾸밀 줄 알면 이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었던 방식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함수를 두 개 이상을 같이 한 수식 안에서 같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이번 시간에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텍스트 함수예요. 계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글자를 다루는 함수를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글자를 다룰 수 있는 함수, 텍스트 함수를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관리,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고요. 곧장 실습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실습 수업을 좀 늘려주기 위해서 시간상 이렇게 안내하는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고요. 곧장 실습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같이 영상 보고 마무리 멘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OA 실무 수업에서 실습 시간입니다. 지금 예제 보여드리는 화면을 좀 익숙하게 보시고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사용했었던 if 함수라고 하는 선택 조건 함수를 이용을 해서 등급을 나누는 그 예제 화면, 마지막 화면이었습니다. 자, 이 화면은 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80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 이상이 되면 통과라는 글자가 각각의 자리에 찍히게 되고, 그리고 80점 미만이 되면 낙제가 찍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자, if라고 하는 거, 그리고 G2라고 하는 이 평균 점수를 이용을 해서 80점을 기준으로 조건을 만들었죠. 그리고 80점 조건에서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80점 이상이라면 통과라는 글자가 이 자리에 찍혀라. 그리고 80점 미만이 되면 낙제라는 글자가 찍혀라 라는 그러한 조건문이었습니다. 자, 이 조건문은 간단하게 요만큼의 조건을 여러분이 꾸밀 수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결과값인 참값과 그리고 이 뒤에는 거짓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배우게 되려고 조금 이거보다 좀 난이도가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함수의 중첩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배울 텐데, 지금은 어떤 조건이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 조건을 좀 더 넣어 보도록 하죠. 가령 조건을 좀 더 다양하게 90점 이상 일 때는 우등이라는 글자가 찍히게 할까요? 그러지 맙시다. A 라고 하는 거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 70점 이상인 친구들은 뭐 B를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80점이 안 되는 친구들 미만이 되겠죠. 미만은 뭐 C를 주는 세 가지의 그 결과를 if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if 함수를 통해서 하나의 조건 80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 기준을 넘어서면 참이고 그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면 거짓이 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조건이 하나, 둘, 세 개가 주어지는 거죠. 여기에 따른 조건별로 각각의 결과도 하나, 둘, 세 개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내용을 좀 지워 볼게요. 자, 여기 첫 번째 값을 구해야 하는 곳에 마우스 커서를 맞춰 놓고요. if 함수를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조건에 사용할 기준은 평균값이기 때문에 92.33점, 즉 G2를 기준으로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가로를 열어서 이렇게 90점 이상인지를 물어보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주어진 조건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콤마, 그래서 만약에 90점 이상이라면 맞다면 그러면 여기 자리에 A라는 글자를 찍어라 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거짓값이 나와야 되니까 거짓 결과값이 나와야 될 자리에 위에서 콤마를 구분을 해 주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나머지 결과에 대한 값이 두 개나 더 남아 있어요. B냐 C냐. 그러니까 A는 물어봤죠. 지금 A가 아니었을 경우에 이 70점 이상인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나머지가 다 B가 아니니까 C도 남아 있잖아요. 따라서 이 자리에 다시, 자, 결과값이 나와야 할 이 자리에 거짓 결과값이 나와야 될 저 자리에 if 함수를 다시 한번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f 그리고 조건이 나온 다음에, 자, G2가 90점 이상이냐? 그러면 A를 찍어라. 만약에 아니라면 같은 걸 다시 한번 물어보면 되겠죠. 자, 이때 G2가 그러면 70점 이상인지를 물어봅니다. 자, 이미 여기 앞에서 먼저 물어본 거에 대한 내용으로 90점 이상인 거에 대한 친구들은 다 걸러져서 A로 들어갔을 거예요. A라는 글자가 찍혔을 거고, 자, 나머지 아닌 친구들, 그러니까 여기 90점이 아닌 사람들은 다시 한번 거짓 결과값이 찍혀야 될 자리에서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점 이상인지를 물어보고, 그럼 이 친구들은 90 몇 점이 있어도 이미 앞서서에서 조건문에서 걸러져서 A라는 글자가 찍혔을 테니까 뭐 93점, 97점 이런 친구들은 다 A가 찍혀져 나왔을 거예요. 그죠? 80점 몇 점 이런 친구들이 이제 90점이 안 됐을 테니까 다시 한번 거짓값에서 물어보는데, 이 친구들은 70점 이상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70점 이상이라면 이 자리에 B라고 찍어라. 가령 이제 80 몇 점 또는 89점, 뭐 70 몇 점 이런 친구들이 B가 찍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봅시다. 보면은 이 밑에 B 아닌 경우, 그러니까 A도 아니고 B도 아니면 이 조건상에서는, 주어진 조건상에서는 C밖에는 없겠죠. 나머지 친구들은. 그러면 A도 아니고 여기서 B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다면 나머지 친구들은 다 뭐예요? 다 C라는 얘기겠죠. 따라서 더 이상의 여기다가 조건을 달 필요는 없고, A도 아니고 B도 아니라면 전부 뭐예요? C라고 볼 수 있어서
그대로 이렇게 거짓 결과값이 나와야 될 자리에 C를 넣어 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if 함수를 지금 2번을 썼어요. if라고 할 때 가로를 한번 열어줬는데 닫은 적이 없죠. 또 두 번째 if 함수를 썼을 때도 닫은 적이 없어요. 따라서 이때 마무리를 할 때 가로를 2번 한꺼번에 닫아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읽어 보겠습니다. if G2가 90점 이상이라면 A를 찍고, 만약에 여기서도 걸러지지 않고 A가 찍혀지지 않은 나머지 친구들을 다음번 거짓 결과값이 나와야 될 자리에 if 함수로 또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함수의 중첩이라고 불러요. 이 중첩을 이용해서 2번 이용한 것을 중첩이라고 부르는데, if 함수를 다시 한번 똑같은 걸 물어보되 조건을 달리 하는 거죠. 앞서서 90점 이상의 친구들, 걸러져 나온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얘네들은 70점 이상이냐, 그러면 얘네들은 B라고 찍고, 만약에 나머지 여기 B에서도 안 걸러지고 B가 찍혀지지 않은 나머지 친구들은 더 이상의 조건은 없으니까, 결과는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C로 봐도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이러한 함수의 순서를 차근차근히 진행하면서 떠올리시게 되면 왜 이렇게 함수가 복잡해 보이는지를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 친구는 A가 찍혔어요. 92.33점이니까 당연히 A에서 걸러졌겠죠. 나머지 친구들은 자동 채우기로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보니까 C까지 왔는데 67점이에요. 그러니까 A가 찍혀지지도 않고 또 B가 찍혀지지도 않아요. 그럼 이 친구는 70점 미만이라는 얘기니까 다 C로 찍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등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 함수를 중첩시킨다고 하는데, 중첩이란 말은 2개 이상의 함수를 동시에 하나의 함수 시간에서 사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엑셀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함수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각각의 어떤 그 자리에 이 각각의 함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간단한 함수의 중첩을 배워본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적 처리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뭐 예를 들게 되면 여기서 90점 이상은 A를 주고 70점 이상은 C를 주고 60점 이상은 보통 D를 주죠. 그리고 50점 이상은 E를 줍니다. 그리고 50점 미만은 보통 우리 F를 줘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적 체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90점 이상은 A, 80점 이상은 B, 70점 이상은 C, 60점 이상은 D, 50점 이상은 E, 나머지 50점 미만의 사람들은 전부 F, 이렇게 한번 if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근데 말이에요, 아까는 3개였는데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되네요. 결과값이 6개나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if 함수를 방금 전에처럼 중첩을 시키면 되겠죠. 일단 여기 내용을 좀 지워 볼게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if 물어봅시다. G2가 90점보다 크냐? 그러면 여기에는 A를 줍시다. 근데 만약 90점이 아니라면 또 이제 B등급인지를 물어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if 함수를 쓰고 마치 습관처럼 함수가 나오면 가로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걸 또 물어봐야 되겠죠. 그럼 얘가 G2가 그러면 80점보다 크냐? 그럼 얘는 B를 줘라. 그리고 만약에 B도 아니라면 콤마 원래는 거짓 결과값이 나와야 될 그 자리에 다시 한번 if로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G2가 이번엔 그러면 70점보다 크냐? 그럼 얘는 C를 줘라. 자, 이해가 되시죠? 천천히 아까랑 똑같은 겁니다. 자, 콤마. 근데 여기서 C도 아니에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라면 자, if 다시 한번 또 물어봐요. 자, 함수를 쓰고 다시 곧장 가로를 엽니다. 그리고 G2가 그러면 60점보다 크냐? 그럼 얘는 D를 줘라. 콤마. 만약에 아니라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D도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E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남아있는 결과가 두 가지죠. 그러면은 두 가지일 경우에는 우리 함수를 씁니다. 여기 역시 또 물어봐야 돼요. 자, G2가 그러면 50점보다 크냐? 그러면 얘를 2등급을 줘라. 이렇게 숫자급으로 쳐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문법에 따라서 콤마와 따옴표 같은 것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꼭 이렇게 신경 써서 에러가 나지 않도록 작업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콤마. 남아있는 건 뭐가 있죠? 이 2등급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A도 나왔고요. B도 나왔고 C, D, E까지 나왔어요. 우리가 주어져 있는 평가표에는 6가지 F가 끝입니다. 그럼 이제 E까지가 나왔으면 남아있는 결과는 F밖에 없죠. 그럼 또 if 함수를 또 써서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예,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는 그냥 E도 아니라면 전부 F인 거죠. 전부 F인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가로를 몇 번 열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총 5번의 가로를 열어 주었어요. 그럼 5번의 가로를 한꺼번에 닫아 주시면 됩니다. 물론 사용하시다 보면 헷갈려서 if 함수에서의 가로를 6번 열었는지 5번 열었는지 자 헷갈려서 가로를 부족하게 닫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엑셀이 에러 메시지를 띄우면서 사용자가 헷갈려 했던 부분들을 채워 줄 거예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A라는 등급을 받았네요. 나머지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등급표를 적용시켜서 정상적인 등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선 F 받은 친구는 없는데 2등급도 없네요. 아무거나 한번 찍어 볼까요? 자, 62점을 90점대에서 못 골랐어요. 그죠? 62.77인데 62.67인데 여기서 G6을 90점대에서 못 뽑아냈어요. 그러면 A도 아니고 80점대에서 물어보니까 80점도 아니에요. C등급으로 내려왔어요. 70점대 이상인지 물어봤는데 여기도 없어요. D등급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60점대 이상이냐 물어봤는데 여기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D등급에서 끝나서 여기 이 자리에는 D가 찍혀지게 된 겁니다. 나머지 만약에 다른 친구들이 이 값들에서 50점대나 50점 미만이 있었다면 2등급이나 F등급이 여기에 찍혀졌겠지만 다행스럽게도 여기 평균값에는 50점대랑 60점대가 50점 미만대가 없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 좀 어려워 보이는 이 함수의 중첩 내용이긴 한데 차근차근히 함수를 이렇게 여러 번 하나의 수식 안에서 써도 괜찮다, 쓸 수 있다 라는 사실만 일단 확인하시고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것을 이제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리고 우리 예제를 사용해서 다시 돌아왔으니까, 지난번에 우리 사용했었던 예제, 그 카운트 if 함수를 다시 들어가 봅시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제를 하면서 진도를 안 나갔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랜덤하게 1부터 4 사이의 숫자를 제가 막 직접 숫자급으로 입력했던 그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도를 안 나갔었기 때문에 함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입력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난수라 그럴까요? 랜덤하게 숫자가 입력이 되어야 할 때 필요한 함수를 좀 알려드리고 우리 다음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 난수 발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난수 발생은 예를 들어서 1부터 4까지의 숫자를 필요로 할 때도 있겠지만, 보통 난수는 말 그대로 어떤 숫자가 나올지 몰라야 될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두 가지의 함수를 씁니다. 랜덤 의미의 랜드 함수와 그리고 랜드 between 이란 두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랜드 함수는 15자리의 소수점 자리를 난수로 발생시켜 주는 함수이고요. 랜드 between은 between이 어디 사이에 라는 말이죠. 그래서 시작하는 숫자와 끝나는 숫자 사이에 난수를 발생시켜 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 배우게 될 텐데, 랜드는 소수점짜리 수이기 때문에 좀 까다로워요. 근데 랜드 between은 내가 시작하는 난수와 끝나는 함수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서 훨씬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좀 편하게 우리 랜드 between부터 배워보도록 하죠. 가령 1부터 4 사이의 숫자를 넣고 싶으면, 자, 랜드 between이라고 쓰고요. 간단해요. 여기 시작하는 숫자, 가령 뭐 1부터 4까지. 그러니까 시작하는 주소란다. 시작하는 숫자와 끝나는 주소를 넣어 주시면 돼요. 1부터 4 사이에 정수를 뽑아줘라. 근데 여기 보시면은 가령 1부터 100 이렇게 한다면 1부터 100 사이의 숫자를 마음대로 발생을 시켜 주겠죠. 자, 이거는 저장되지 않는 그러한 난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고 여러분이 어떤 파일을 저장한 뒤에 다음번에 봤었을 때는 또 역시 다른 숫자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한번 발생된 난수들은 따로 복사를 해서 저장을 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럴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난수를 발생시킬 때는 워크시트를 오픈할 때마다 항상 이 난수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장해 두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자, 봅시다. 이거를 결과를 보면 1부터 100 사이의 숫자를 아무거나 발생시켜라. 7이 나왔죠. 자, 이거는 지금 1부터 100 사이 중에서 숫자를 아무거나 발생을 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있는 숫자 같이 변하는데 제가 난수를 하나 집어넣어 봤었어요. 자, 지금 우리는 1부터 4까지가 필요할 테니까 여기다 1부터 4라고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1부터 4 사이에 숫자를 하나 넣어 줄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다가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까는 숫자를 직접 우리가 입력을 했었는데 여기에다가는 위에 1부터 4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처음 시작하는 주소인 1 들어가 있는 B31을 넣고요. 끝나는 주소인 B35를 뒤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넣어서도 난수를 발생시킬 수 있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이거를 자동 채우기를 하면 될까요? 그죠? 되긴 뭐가 됩니까? 예. 자, 지금 요거를 자동 채우기로 증가시키게 되면 주소가 하나씩 증가를 해서 안 되겠죠? 이거 둘 다 절대 주소로 고정시켜 놔야지만 자동 채우기로 아래쪽으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나머지 값들로 채워 보겠습니다. 이 값들은 지금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변경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 난수는 변화를 할 겁니다. 그죠? 요거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필요하실 때 어떤 난수가 필요하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land between 이라는 함수를 기억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그럼 land라는 함수를 배웁시다. 좀 더 짧은 글자인데 이게 또 조금 더 어려워 보여요. 얘는 0부터 1 사이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소수점이겠죠. 소수점 자릿수를 13자리, 15자리까지인가 뽑아주게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랜덤. 요거는 이렇게 그냥 어디 0부터 1이라는 숫자가 미리 지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가로를 열었다 닫아줍니다. 이게 끝이에요. 재밌죠? 어디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없이 곧장 그냥 가로를 닫아주게 됩니다. 그럼 볼까요? 이런 식으로 난수를 발생시켜 줬습니다. 난수. 뭐 그냥 이거는 우리가 시트를 새로 고칠 때마다 변경이 됩니다. 난수처럼. 이거 어디다 써먹느냐? 이거 어떻게 써먹죠? 내가 원하는 숫자가 아닌데. 자, 이거는요 일반적으로 난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쓰는 함수이지만 이것을 int라는 함수와 함께 같이 사용을 합니다. 덩달아서 함수 하나 더 배우게 생겼네요. 자, int라는 함수는요 소수점 자릿수를 버리고 정수만 남겨주는 함수가 int 함수입니다. int 함수는 좀 여러분 익숙해지기 위해서 조금 연습이 필요할 거예요. int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89.1을 집어넣게 되면 뭐가 남겠죠? 소수점짜리를 버리니까 그러면 89만 남을 겁니다. 또 역시 int 89.6 보통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반올림 될 것 같은데 이건 버리니까 89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int 함수와 land 함수를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앞서서 우리가 배운 함수의 중첩을 여기서 한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죠. 자, land 함수를 발생을 시키게 되면 함수가 발생시키는 소수점 자릿수의 숫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여기다가 int 함수의 가로를 열고요. 이 자리에는 원래 소수점 자릿수가 들어가는 애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 land라고 하는 함수가 발생시키는 소수점 자릿수가 들어가겠죠. 이 자리에 우리 곱하기 뭐 0. 몇몇이 나올 테니까 곱하기 10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고 가로를 닫아 줄게요. 요거 잘 읽어 보셔야 됩니다. int 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소수점 자릿수를 버리도록 했어요. 올림이 아니라. 그래서 land라는 함수로 난수를 발생을 시키고 여기다 10을 곱해주면 0. 몇몇 이렇게 나올 테니까 맨 앞자리에 나오게 되는 그래서 0. 몇몇 중에서 0. 몇몇 중에서 0. 몇 그게 곱하기 10이 될 테니까 이렇게 한 자리 숫자의 난수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지금 요거는 0부터 1까지의 숫자가 나타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랜드라고 하는 함수는 랜덤 함수이면서도 살짝 다른 함수와 섞어 써야지만 조금 더 유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 곱하기 1000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 자리 숫자의 난수가 발생을 하겠죠.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거 10 대신에 1000을 곱했더니 난수 발생에다가 0. 몇몇까지에 더 1000을 곱하니까 세 자리 숫자의 정수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쵸?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하세요. int 함수와 랜드 함수를 같이 중첩해서 사용하게 되면 난수를 발생시킬 수 있다. 여기 10 정도가 제일 적당해 보여요. 그래서 1부터 몇 가지 숫자를 뽑아낼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은 그러한 숫자들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의 함수를 배웠는데 이 함수들은 우리가 이제 진도 나가면서 중첩이라고 하는 함수의 중첩을 이해해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 지금 좀 뒤늦게 다시 접해 봤습니다. 다음 예제로 다시 이어져 가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예제입니다. 두 번째 예제는 텍스트 함수라고 불리우는 함수입니다. 텍스트 함수는 말 그대로 텍스트, 문자를 사용하는 함수인데요. 지금까지의 계산 과정들은 다 숫자를 위한 함수라고 생각했을 테지만 이 텍스트 함수는 말 그대로 텍스트, 글자를 다루기 위한 함수입니다. 크게 left, mid, right 함수 요 세 가지 함수가 있는데요. 요 함수들 이외에도 더 텍스트 함수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요 예제로 배울 함수는 요 세 가지 함수부터 배워 보겠습니다. 자, left 함수는 말 그대로 왼쪽이라는 뜻이죠. 글자를 왼쪽에서부터 자릿수로 추출해주는 함수입니다. 지금 추출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저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글자들과 숫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들 중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텍스트,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가 left 함수입니다. left라는 말 뜻처럼 왼쪽에서부터 글자의 왼쪽에서부터 내가 지정한 자릿수의 글자를 뽑아주는 함수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right 함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오른쪽부터 자릿수를 추출해 주죠. mid 함수는 다들 예상을 하셨겠지만 가운데부터 지정한 자릿수의 가운데부터 글자를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left, right, mid 이러한 함수들은 글자를 지정한 곳에서 추출하기 위한 함수예요. 근데 이런 일을 왜 하나? 라고 일단 먼저 알아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출생 연도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출생 연도와 생일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80년 1월 21일 생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출생 연도를 찍어야 될 때 주민번호에서 필요한 숫자가 아니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왼쪽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는 왼쪽 정렬, 그쵸?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주민번호는 중간에 대쉬 표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이기로는 지금 숫자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문자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글자는 두 글자, 바로 여기 있는 80이라고 하는 것, 출생 연도를 뽑아보는 8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추출을 한번 해볼까요? 같이. 자, 출생 연도가 찍혀져야 될 자리에 마우스 커서 먼저 놓으시고요. 자, left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지금 일부러 제가 직접 타자를 치는 이유는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직접 요걸 한번 함수 마법사보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요 수작업을 했을 때는 훨씬 더 직관적으로 함수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좀 타자를 쳐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left 함수의 사용법은요, 먼저 추출할 함수의 주소를 찍습니다. 그리고 콤마 몇 자리를 뽑을 건지 그 글자를 치면 돼요. 숫자를. 여기 보시면은 지금 D4라고 하는 주소에서 몇 글자를 뽑을 거냐라고 하는 거. 자, 지금 두 글자를 뽑을 거죠. 이렇게 함수를 완성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left 함수인데 어디에서 글자가 찍혀 있는 그 주소에서 두 글자를 뽑아라. 근데 left이기 때문에 왼쪽에서부터 두 글자를 뽑는다는 것이 암묵적인 합의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자리에 80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D4에서 왼쪽에서부터 두 글자만 추출돼서 뽑아 온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지금 이렇게 80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요거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은 촌스럽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우리 표기하기 좀 더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자, 앞뒤에다가 우리 연산자로 and q라고 하는 거 배웠을 겁니다. 자, 여기 앞에다가 19 그리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7번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AND 기호가 붙을 거예요. 이 AND 기호라고 하는 건 문자를 소식에 더해주고 싶을 때 지금 여기서 뽑혀져 나오는 함수는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추출되어 나왔기 때문에 보이기로는 80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자죠, 문자. 여기 보시면 자, 왼쪽 정렬이 되어 있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왼쪽 정렬. 그죠? 셀에서 왼쪽 정렬되어져 있으면 이 보이기로는 데이터가 숫자처럼 보이지만 얘는 문자 함수를 통해서 추출되어 나왔기 때문에 문자예요. 문자.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 여기 19 그리고 AND 기호를 붙여주면 문자를 붙여주는 풀이라 그랬습니다. 수식. 그리고 뒤에다가 또 이렇게 AND 기호를 붙이고 연생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요 가운데 있는 요것은 80이라고 하는 숫자로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앞에 19 AND를 붙이면 1980 그 뒤에 또 문자를 붙이니까 연생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르륵 넣게 되면 전부 다 출생 연도를 이쁘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를 일단 지우고요. 함수 마법사에서 left 함수를 찾겠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나오냐면 텍스트라고 나와요. 어떤 글자냐? 어떤 글자가 여기 있죠. D4라고 하는 걸로 찍어주고 두 번째 칸에는 number characters라고 하는 거래요. 뭐 잘 뜻이 해석이 안 되더라도 몇 글자 뽑을 거냐 라고 하는 걸로 글자를 몇 글자 뽑을 건지 두 글자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되면 80이라고 찍혀준다고 미리 보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확인을 눌러 주고요.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보이면 좀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러 앞에다가 19 AND 기호 그리고 뒤에 AND 기호 연생이라고 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숫자만 나열되어져 있는 그러한 추승 연도보다는 이렇게 깔끔하게 표기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보는 사람 위주로.
나머지도 같은 방식이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배운 것이 left 함수예요. left 함수는 다시 한번 반복하겠지만 왼쪽에서부터 내가 지정한 곳의 주소 또는 그 해당하는 어떤 글자에서 왼쪽에서부터 몇 번째 글자까지 몇 글자까지를 뽑을 건지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글자를 추출해 주는 함수입니다. 만약에 여기 자리에다가 1을 입력했다면 8이라는 숫자만 하나 달랑 나왔을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성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mid 함수를 배워봅시다. mid는 중간이라는 뜻이죠. middle, 그죠? middle에서 왔어요. 아까는 왼쪽에서부터 글자를 몇 글자 뽑았는데 mid는 중간에서 글자를 뽑는다는 거예요. 성별을 우리는 주민번호를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번호 대시 표시 뒷자리에 있는 뒷자리 첫 번째 글자 숫자를 보고 이게 2면은 여성, 1이면은 남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서부터 몇 번째 글자에서 요 글자만 2나 1만 추출을 하게 된다면 성별을 여기 자리에다가 구별해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는 함수 마법사부터 한번 해볼까요? mid. 자, 첫 번째 칸에 이제 보시면은 텍스트라고 하는 란이 있어요. 첫 번째 칸에 뭐 이거 어디 글자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겠죠. D사에서 글자를 추출할 거다 라고 먼저 알려 주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칸은 스타트 넘버라고 되어져 있는데 출발하는 숫자, 뭐가 출발하는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서부터 몇 번째부터 출발할 거냐. 여기는 지금 주인번호가 1이나 2가 적혀 있는 두 번째 자릿수가 몇 번째 글자죠? 800121 다시 2.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자릿수가 1이나 2겠죠. 다시 한번요. 여기 800121 마이너스 2. 마지막에 제가 호명한 2나 1이 성별을 알려주는 두 번째 자릿수의 뒷자릿수의 첫 번째로 시작하는 자릿수가 있죠. 몇 번째 있는 거냐? 얘가 글자의 여덟 번째에 해당하는 글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함수 마법사의 중간 칸에 두 번째 칸에 들어갈 것은 여덟 번째 값이 들어가는 거다. 값이 출발하는 거다. 그리고 넘버 캐릭터스, 이거 우리 아까 본 것 같아요. 레프트 함수에서. 이거는 뭐죠? 몇 글자 뽑을 거냐. 우리 2나 1이나 한 글자만 필요하죠. 그래서 1 한 글자 뽑아라 라는 의미로, 한 글자만 추출해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나라는 1만 집어넣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칸에는 어디서 글자를 추출할 것이냐 라는 것을 기재해 주고요. 두 번째 칸에는 스타트 넘버, 중간에서부터 몇 번째 글자를 뽑을 거냐, 출발할 거냐, 여덟 번째에 해당하는 글자에서부터 추출을 시작할 거다. 마지막 넘버 캐릭터스는 그럼 몇 글자 뽑을 건데 한 글자 뽑을 거니까 1을 집어넣습니다. 자, 확인을 눌러보면요, 이렇게 mid 가로 열고 D4를 여덟 번째 시작하는 글자에서 한 글자 뽑아라 라고 하니까 1이나 2가 추출될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고서 나머지 자동 채우기를 쭉 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이 보는 사람에게 2면은 여자고 1이면은 남자고라고 알아서 읽으라고요? 너 불친절하죠? 자, 이것을 우리 이제 함수의 중첩을 배웠기 때문에
함수의 중첩을 이용을 해서 여성 또는 남성이라고 하는 글자를 표시하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지금 F4에 찍혀지는 이 결과값이 2가 찍혀진다면 여성이라고 이 자리에 글자를 찍어라. 만약에 2가 아니라면 남성이라고 찍어라. 조건을 달 수가 있겠죠. 자, 여기를 봅시다. 이게 지금 2나 1이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구해놓은 결과, 함수를 통해서 구해놓은 결과가 2나 1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조건에서 if 함수에서 조건에 해당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구해봅시다. if 구해놓은 결과에다가 앞에 if 함수를 씁니다. 물론 당연히 함수가 왔기 때문에 가로를 무조건 문법처럼 열어요. 약속처럼. 그리고 이게 equal 2라면 그러면 이 자리에 여자, 여성이라고 찍어라. 만약 2가 아니라면요. 이 자리에 들어갈 F4에 들어갈 내용은 2나 1밖에 안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2가 아니라면 무조건 다 남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남성. 그래서 if 함수를 중첩을 시켜서 내가 처음에 구했었던 미들에서 추출한 그 2나 1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어떤 하나의 조건에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뭘 잘못했을까요? 미드로 D4에서 8번째 시작하는 글자를 한 글자 뽑아서 얘가 2라면 여성이라고 찍고, 만약에 2가 아니라면 다 남성인 것이다. 뭘 잘못했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얘를 잘못했죠. 얘를 뭘 잘못했을까요? 자, 미드 함수를 통해서 추출해서 나온 결과는 숫자인가요? 문자인가요? 예, 문자 함수를 통해서 추출돼 나온 결과는 전부 다 문자입니다. 문자. 여기 보세요. 다 왼쪽 정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자 2를 숫자 2와 같냐?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문자랑 숫자랑 같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따라서 물어볼 때 조건을 짤 때 어떻게 짜야 됩니까? 추출되어서 나온 2라는 문자를 문자 2와 같냐라고 이렇게 물어봐 줘야 되겠죠. 이게 맞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기에는 똑같은 2, 1 이렇게 보이겠지만 엑셀은 얘를 뭘로 인식해요? 네, 바로 문자로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볼 때도 문자 2와 같냐? 라고 물어봐야겠죠. 자, 여러분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요거는 이제 경험으로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역시 복잡해 보여요. 하지만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미드 함수를 통해서 한 글자를 추출하고 그것을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다가 놓고 결과인 여성, 남성으로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 친구는 여성, 남성 이렇게 표시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라이트 함수 배울 차례인데, 라이트 함수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레프트 함수를 할 줄 알면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서부터 글자를 추출한다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라이트 함수 스킵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제로서 여기 학번을 가지고 학과를 나누는 그 함수를 한번 배워봅시다. 이거 지금 배우는 거 복습하는 거예요. 학번이 40일로 시작하면 마케팅 경영학과라고 여기 앞에
자동적으로 찍히게끔 하고, 학번이 42로 시작하게 되면 유통물류과라고 찍혀지게 하고요. 학번이 43으로 시작하게 되면 회계경영과로 찍혀지게끔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제 학과에다가 일단 A4에다가 마우스 커서 맞춰 둘게요. 41로 시작하는지 42로 시작하는지 눈어림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함수로 글자를 추출해서 자동적으로 이 학과가 찍혀지게끔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추출하는 함수를 써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left 함수를 아마 떠올리실 겁니다. 예, 그걸로 해보도록 하죠. 자, 함수 마법사를 써서요. left 함수,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있네요. 확인을 누르고 텍스트, 이 자리에 들어갈 것은 학번이 들어가 있는 B4를 찍어 주겠죠. 여기서 몇 글자 뽑을 거예요? 41인지 40인지 43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바로 2라고 하는 걸 찍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41 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B4에서 두 글자를 추출해라 라고 하는 함수로 정해 줬습니다. 자,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또 추출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뭐 굳이 구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41, 42, 43 나왔어요. 아까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듯이 구별해 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결과가 몇 개예요? 결과가 3개입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눈치채셨겠지만 if 함수를 한 번 더 써줘서 중첩을 해줘야겠죠. 자, 지금 나온 결과가 42나 41이나 43이에요. 얘를 if 함수에다가 자, 이꼬르 숫자 42가 아니라 문자 42와 같냐? 라고 물어보고요. 컴마 맞다면 왜 42로 했지? 41로 해야죠. 그러면 얘가 마케팅 경영과 라고 찍혀져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컴마. 근데 만약에 41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뭘 물어봐요? 앞에서 물어봤던 거 left 함수를 통해서 두 글자 뽑았던 이 조건 함수에 나온 결과가 42랑 같는지 물어봐야죠. 이렇게. 자, 두 번째 함수를 중첩할 때는 조건을 똑같이 물어봐요. 대신에 42인지 물어봐야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유통 물류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케팅 경영과나 유통 물류과가 아니에요. 그럼 남아있는 결과는 몇 가지입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if 함수를 다시 쓸 필요가 없겠죠. 41도 아니고 42도 아니고, 그러면 남은 건 43뿐이니까 그냥 여기는 바로 회계 경영과라고 치면은 되죠. if 함수를 두 번 열었으니까 if 함수를 두 번 받아주면 됩니다. 자, 굉장히 길게 보이죠? 어렵죠?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단계를 넘어서 이해를 해 보시게 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배웠었던 if 함수를 중첩을 시키는 것과 다른 함수를 구해 놓은 결과를 if 함수에서의 조건에 사용하는 것만 다를 뿐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마케팅 경영과 41, 42 구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자동 채우기를 구하게 되면 각각의 학번을 이용해서 학과를 구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로 끝나게 되면은 재미없죠. 그래서 하나 더 제가 마련한 것이 여러분들 지금 left 함수만을 사용을 했는데 mid 함수도 사용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여기 mid 함수는
뒤에 있는 두 번째 시작하는 글자에서 지금 41, 42, 43이니까 1과 2나 3, 요거 두 번째 시작하는 글자를 한 글자만 추출해서 물어보면 가능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미드 함수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거를 지워 볼게요. 일단 미드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자, 미드 함수는 글자를 선택을 하고요. 몇 번째 시작하는 글자를, 두 번째 시작하는 글자를 콤마 한 글자만 뽑아라,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미드 함수를 통해서 어디에 해당하는 글자를 콤마 두 번째 시작하는 글자에서부터 옆 글자 한 글자 뽑아낸다. 자, 이거에 물어봐야겠죠. 이거를 앞에 if 함수를 먼저 써주고, 그리고 결과값으로 얘가 뭐가 나오겠죠? 1이나 2나 3이 나오겠죠? 그럼 얘를 문자 1과 같냐? 라고 물어봐야겠죠. 이거 역시 문자 함수니까 나온 결과도 문자입니다. 그래서 문자 1과 같은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 1과 같냐 물어보면 얘는 마케팅 경영과가 되는 거고요. 역시 다시 한번 똑같이 물어봐야겠죠. 미드 함수를 통해서 B5에서 두 글자에서 두 번째 출발하는 글자에서 한 글자 뽑아낸 게 이번에는 문자 2와 같느냐? 그럼 얘를 유통 물류과라고 찍어라. 만약에 그 마케팅 경영과도 아니고 유통 물류과도 아니라면 회계 경영과다 라고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 역시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은 바로 미드 함수를 사용한 결과로 뽑아낸 함수 사용법입니다. 자, 결과는 같아요. 근데 하나는 left 함수를 사용해서 구했고, 또 하나는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했고, 제가 이거 보여드릴 이유는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함수가 어떤 꼭 정답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말이 나왔으니까, 자, 이쪽에 여성과 남성을 구하는 if 함수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나온 조건에다가 if 함수의 2를 물어봤는데 1을 집어넣게 되면 참인 결과값은 뭐죠? 여기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 되어야 되겠고, 여기는 여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조건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결과값도 또 조건의 문장의 구성도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 이것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마무리하면 또 서운합니다. 우리 하나 알아듣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문자 함수라는 게 쉬워 보이고 그렇게 좀 유용해 보이긴 하는데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이는 것은 문자 같은데, 숫자인데 문자라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막 헷갈리죠. 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엑셀은 이렇게 셀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경렬해 있느냐를 보고 문자인지 숫자인지를 구별해 준다라는 거죠. 구별한다라는 거죠. 엑셀 자체가. 그래서 어떤 거는 문자고 어떤 건 숫자고 뭐 이래 버리면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서 여기 함수 중에 문자로 보이는 숫자로 변경시켜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바로 value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value라는 함수는 일단 문자로 보이는 숫자를 하나 가져와야 되겠네요. 여기서 하나 추출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두 글자. 이거 읽을 수 있겠죠? D13이라고 하는 옆에 보이는 셀에서 문자입니다. 여기서 두 글자를 뽑아와라. 그래서 뽑아왔어요. 네, 뽑아왔습니다.
80이죠. 80. 자, 이 80은 셀에서 왼쪽에 정렬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보이기는 숫자로 보이지만 엑셀에서는 문자 취급하고 있는 A인 거예요. 그죠? 얘를 자, equal 자, value라고 하는 함수를 쓸게요. 자, 이렇게 텍스트 글자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위에 있는 80을 value에다가 함수를 뒤집어 씌우면 예, 오른쪽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얘는 이제 문자가 아닌 숫자 80이기 때문에 뭐예요? 예,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이 가능해요. 자, 이런 비슷한 함수로 바로 아까 보셨던 int 함수가 있어요. int 함수에다가 이렇게 아까처럼 value 함수처럼 쓰게 되면 int는 아까 뭐 내림차순으로 해서 정수만 뽑아내는 함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함수로 씁니다. 그래서 문자를 계산할 수 있는 숫자로 변형시켜주는 함수를 우리 두 가지 배웠습니다. 지금 value라는 함수인데 얘는 문자를 계산할 수 있는 숫자로 변환시켜 주는 함수. 그리고 int는 아까 우리 내림차순하면서 소수점짜리 수를 제거하는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개의 함수는 뭐 하는 거예요? 문자를 숫자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 함수로 기억을 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함수가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서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정리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이제 머리로는 다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꼬박꼬박 기재를 해 두시고요. 우리 마무리 멘트로 돌아가서 정리한 뒤에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또 실습 예제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셨던 그 함수의 중점 내용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각각의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앞서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주소가 함수 안에 들어가셨을 때 그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이해를 하신다면은 두 개의 함수가 사용되고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간 이유를 여러분이 좀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해가 안 된다면 돌려보시기를 권장을 좀 드리고요. 우리 실습 내용은 저기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놓았으니까 예제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꼭 실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는 수강 확인용 강의 요약과 소감 올려주도록 하시고요. 여전히 그 파일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갑자기 파일을 받지 않겠습니다. 좀 게시판에다 넣어주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게시판에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내용을 입력하시다가 달러 표시를 입력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에러가 떠서 입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달러 표시를 빼시면 내용을 입력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문 안에는 특수기호 달러 표시를 좀 빼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시험이죠. 시험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실습 예제가 제공이 될 테고요. 그리고 그 시험 범위라든가 시험 유형 같은 것들은 공지사항에다가 올려놨으니까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공지사항은 우리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시험은 온라인이면서도 실습 예제라고 하니까 좀 두려우실 수도 있겠는데 뭐 기본적으로 온라인 시험은 오픈북이에요. 오픈북이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확인하시고 시간 내에만, 그래서 이러한 온라인 시험은 시간에 대한 마감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하게 있다면 오픈북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제약을 두는 거니까 시간 제약에 대한 준수 철저하게 지켜주도록 하시고요. 시간이 초과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감점 처리가 이루어질 테니까 꼭 주의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고급 함수, 제가 이름 좀 바꿨어요. 이번 주에 배운 내용을 응용 함수라고 칭했고요.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은 우리 고급 함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1주차에는 시험 끝난 이후에 고급 함수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시험들 잘 치르시기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